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외동포청 서울청사 이전 논의가 잠정 보류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SNS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 시장이 개인 SNS에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외교부 장관의 확답을 받았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 청장은 교통 불편 해소와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 등 동포청의 요구를 인천시가 해결하는 게 먼저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의 공식적인 이전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청사 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과 여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질 인천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현준 넥스트 인천교육 상임대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를 내기 위한 기구인 공정교육 바른인천연합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대표는 공인연은 출범 당시 중립성과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최근 특정 후보의 편향된 행태를 보였기에 그 취지와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구조와 행태는 교육을 정치공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단일화 논의는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공인연회는 서정호 전 인천시 의원과 연규원 강남영상미디어고 교사, 이현준 대표, 이대형 국립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정호 전 의원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며 이탈했고 이번에 이 대표도 빠지면서 사실상 공인연 후보 단일화는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는 임병규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위원장과 고보선 전 인천시 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장, 심준희 인천청소년 기본소득포럼 대표 3명이 단일화 점차를 밟고 있으며 현 도성훈 인천교육감 역시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이 최근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시민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교통과 생활 환경은 물론 미래 산업 거점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CRC입니다. 70년 가까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이곳은 지난 2023년 CRC 통과도로가 개통되면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통과도로 개방 이후 차량 이동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하루 평균 10,000대가 넘는 차량이 오가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도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이제 CRC는 우회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이동 경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간이 열리자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문화 마라톤과 각종 시민 참여 행사들이 열리며 폐쇄된 군사시설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CRC의 미래 가치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CRC가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 의정부시는 이곳을 디자인과 미디어 콘텐츠,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이내에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의정부의 큰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이 가능동에서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검토됐던 대규모 물류단지 계획은 철회되고 첨단 산업 중심의 활용 방향이 확정되면서 가능동의 변화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기에 걷기와 휴식을 위한 생활 공간 조성과 교육 주거 환경 개선까지 더해지며 올해 가능동은 교통과 산업, 삶의 질이 함께 변화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인천시의 통합 돌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3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시민단체 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의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보면 인천시의 통합돌봄 기반 조성 평균은 66.7%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기반 조성 및 사업 운영을 합한 전체 평균 역시 52%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형 통합돌봄이 진짜라면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와 인천형 통합돌봄 관리 체계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실현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력 확충 등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10개 군군의 전담 인력을 100% 배치 완료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담 조직 구성도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80% 수준까지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와 모든 군구는 1월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통합돌봄은 제도와 조직,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오는 3월 시행 시점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특별시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를 통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 지원,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 2배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특별이란 이름을 남발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시도를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우선 통합시장부터 뽑아놓겠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정략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고민보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한 정치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혈세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투자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특별 남발은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악취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굴포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원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과 함께 굴포천 현장을 방문해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는데요. 이번 점검은 굴포천 상류 구간에 반복되는 악취 민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우천시 악취가 심해지는 현상을 포함해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추진 사업과 향후 조치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굴포천은 완만한 하상 경사로 인해 유수가 정체되고 하천 밑바닥과 둔치에 퇴적층이 형성돼 수질 오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날 박선원 의원은 굴포천 악취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인천시와 협력해 오염토 정비 사업과 수질 정화 시설 설치 등 굴포천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홍수 때가 되면 전부 넘쳐가지고 이게 수질은 물론이고 이 악취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관께서 이렇게 기본 그 하천 유지라든지 관리 예산뿐만이 아니고 한강 수계 관리 기금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애쓰신다고 하니까. 집행부 견제와 조례 입법 활동을 이어온 광역기초의회들이 임기 마지막 해 의사 일정과 지역 현안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을 만나 김포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 그래서 몇 개 팀이 벤치마킹도 다니고 또 그래서 아마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끝났지만 토론회 또 우리가
김포시에 나아갈 방향이나 대안 뭐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이것들을 접목시켜서 김포시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시의원들이 공부해서 좀 하자. 이런 것들이 좀 큰 성과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거는 사실 5호선 연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가장 큰 아쉬움일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또 선출직, 집행부, 국회의원들 다 같이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이건 사실 우리 김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이건 물론 우리가 큰 권한을 갖지 못한 김포시 의회지만 저희 역할도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뭉쳐져서 추진해도 좀 어려웠을 텐데도 그 하나가 되지 못한 점. 그래서 앞으로도 이 5호선 그 예타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부분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5호선 연장이 가장 큰 먼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김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어떤 생명을 지탱하는 것처럼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제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버티지 않을 거다. 또 이제 교육 문제, 또 우리 수도권이면서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도농 복합시의 교육의 특성이 있는데 김포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교육 혁신 도시 이렇게 지정은 됐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이 정착이 돼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 개발 사업도 너무 지지부진한 영역이 좀 있어요. 인구가 상대로 늘어나면서 부족한 문화, 콘서트라든가 축제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될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김포에서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좀 다음 집행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강도상일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7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병서 유치원 학생 약 140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농산물과 품질이 검증된 축산물, 경기쌀을 생산부터 공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와 농가가 미리 계약을 맺어 가격과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또 잔류농약 검사와 위생 점검을 강화해 급식 안전성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통해 학생 건강과 지역 농업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